과학기술 9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점도에 따른 유체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월특강 203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문단은 다 나눠왔겠죠? 자, 1분단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도 피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호수나 빨대 그 안에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체, 즉 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점도. 자, 점도는 유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다. 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1분단 마지막 밑줄 쳐주세요. 2분단 점도는 유체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고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을 점도라고 한다. 자, 우리가 물을 여기다 흘리면은 또르르르르 흐르면서 자, 책상에서도 물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죠? 그거에 비해서 꿀이나 아니면은 마른 혈액 같은 게 흘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 흘러가진 않죠. 흐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안 움직여.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라고? 점도가 다른 거라고. 그럼 점도는 뭐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저항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말고 글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글을 읽어가면 됩니다. 자,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뭐냐면 면적으로 힘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는 유일한 물리 공식은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 거는 F는 M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물리 배우다 보면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벌써 풀려요. 자, 4번 문제는 지금 2분단에서 A, 보자가 나왔죠. 생각해 보자였어, A는. 자, 이거랑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생각해 보다. 답이 좀 쉽게 나오죠. 자, 2번 먹어보았다. 그럼 생각해보다, 먹어보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번 트라이 해보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시험 삼아 해보다, 생각해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강도일까봐 문을 열지 않았다. 여기 강도일까봐는 앞에 사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 다음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 자, 이거는 뭐야?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럼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뒤에 게 된다. 요런 의미겠어요. 어떤 깨닫거나 앞에 것 때문에 원하는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5번. 계속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은 시험 공부를 시작해 보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자 라는 의미예요. 생각은 나중에 하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 문단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상판, 밑에 있는 게 하판. 즉 요렇게 돼 있는 판이 있고 이 안에 흐르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자, 요쪽으로 하판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판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그럼 요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될까 이거야. 자, 다시 한번. 하판은 움직이지 않고 상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다시피 자, 하판에 있는 애들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 상판 근처에 있는 애는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 자, 요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문단의 5번째 줄 봐주세요. 자, 유체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자, 흐르는 방향이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흐르는 힘이 생기는데, 이때 유체의 층의 면적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전단 응력에 네모를 쳐주고 방금 읽은 부분을 밑줄을 쳐주세요. 자, 각 면의 속도는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빨리 변하는 정도. 자, 즉이라는 말 나오면 뭐야? 앞에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거의 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더 빨리 변하는, 속도가 빨리 변하는 그것은 전단 응력이 클수록 크다. 자, 별표 쳐주고 밑줄 쳐주세요. 자, 속도의 기울기는, 자, 전단 응력이 클수록 커진다. 요런 관계를 문제 내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나오면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따라서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개수를 곱하면 있다. 이것도 문제에서 응용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됩니다. 개수를 곱하게 되면 전단 응력이 된다. 즉 전단 응력이라는 건 뭐라고요? 속도의 기울기에 무언가를 곱해주는 거다라는 거지. 자, 정도가 클수록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자, 지금 보면은 정도가 클수록 저항이 커진다. 얘에 저항하는 게 커진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문단을 봐주겠습니다. 자, 3문단에서는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 흐르는 물질은, 자, 이번에는 관이에요. 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빨대나 호수 이런 것처럼, 자, 동그랗고 길게 돼 있는 아이들이지. 우리가 그걸 관이라고 하는 건데, 자, 빨대나 호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링거줄,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동그랗고 길죠? 그 안에 액체가 이제 흘러가는 거야. 자,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 가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위의 경우와 원리는 같다. 방금 위의 원리는 뭐였지? 아까 상판과 하판이 있을 때 여기가 어떻게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다가 아까 위의 경우라면 지금은 뭐야? 자, 빨대의 단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이제 거의 단면적인데 지금 거기도 그럼 아니 어떻다는 거야? 양파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원통이 지름을 달리하며 관의 중심에서부터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에서 유속이 0이고, 자, 맞닿아 있는 부분, 지금 관에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속도가 0이고, 자, 그리고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관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원통층의 유속은 커지게 된다. 자, 바깥이 0이고 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속도가 커진다. 자, 그래서 중심이 바로 뭐가 된다? 가장 빠른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4문단에서는 방금 이런 유체를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체를 어떻게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뉴턴 육체와 비뉴턴 육체로 나누는다는 겁니다. 그럼 뉴턴 육체는 뭐냐면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렇구나. 그럼 비뉴턴 유체는 요거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어때요? 영향을 받아서 점도가 변한다. 얘는 점도가 속도의 기울기와 상관이 없대. 일정하겠지 그러면? 얘는 영향을 받아서 변한대. 자, 그게 큰 차이점이겠다. 자, 그러면은 뉴턴 유체인 경우에는 점도를 어떻게? 고유의 성질이 물성으로 취급하더라. 왜? 기울기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얘 특징으로 봐준다. 뉴턴 유체의 특징으로 봐준다. 점도는.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자, 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맨 마지막에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고 해요. 자, 그럼 모든 기체와 액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흐름의 특징이 바뀐다. 자,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적혀 있어야 얘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뉴턴 유체는 자,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말에서 요 말에서 뒷문단에서는 아마 비뉴턴 유체의 종류가 나뉠 수 있다라는 추측이 되나요? 자, 이제 비문학을 많이 읽다 보면은 문단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자, 한번 만나볼까요? 마지막 5문단. 비뉴턴 유체의 종류가 나오네요. 자, 팽창성 유체는 속도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진다. 그 다음에 유가소성 유체는 속도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작아진다. 이거 지금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네. 팽창성 유체와 유가소성 유체는 서로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빙업 유체가 있는데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 유체의 흐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힘을 가해도 안 움직여.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치약으로 지금 예시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자, 치약은 너무 조금 힘을 주면은 앞에 구멍에서 액체가 나오지 않죠. 치약이 나오지 않지. 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그 다음부터 치약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치약은 빙업 유체다. 자, 그리고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이다. 자, 이걸로 이따가 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혈액이나 타르. 아까 얘네는 무슨 유체라 그랬죠? 혈액이나 타르는 끈적끈적한 애들인데 비뉴턴 유체라 그랬지. 자, 흐를 때 전달 능력과 점도가 정비례한다. 자, 비뉴턴 유체는 뭐라 그랬어요? 비뉴턴 유체는 상태가 바뀌는 애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거는 전달 능력의 정도가 정비례한다. 자, 이 얘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점도는 정지한 유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력으로 볼 수 있다. 점도는 그 끈적끈적한 그 정도인데 정지한 유체, 가만히 있는 유체가 아니라 유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흐르는 물질이라고 했죠. 지금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힘과 유체가 받는 전달 능력의 단위는 서로 다르다. 자, 이 문제가 1번인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뭐냐면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힘 이거랑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뭐냐면 이건 그냥 힘이고 이건 면적분의 힘이야. 이럴 때는 단위가 서로 다르죠. 아까 선생님이 F는 M에 유일하게 아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다른 거지. 지금 똑같은 게 아닐 때는 어때요? 단위도 다르지. 힘을 나타내는 단위랑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읽고 풀면은 조금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4번. 유체가 관 속을 채우고 흐를 때 관 내부 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흐른다? No! 여기는 속도가 0이라 그랬고 중심부로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고 여기가 가장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됐네. 그 다음 5번. 판 사이의 유체와 달리 유체가 원형의 관을 흐를 때에는 수많은 층의 흐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판 사이의 유체와 달리 여기가 틀렸다. 아까 판도 상부 하부와 여기에 서로 다른 층이 있었고 자 관속도 서로 다른 층이 있었으니까 이거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 기억과 니은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뉴턴, 니은은 비뉴턴. 자, 그러면은 뉴턴은 정비례, 비뉴턴은 정비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뉴턴은 정도가 일정, 비뉴턴은 정도가 바뀌지. 자, 근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5번을 볼게요. 기억과 니은 비검유체의 공동점은 자, 얘랑 요 안에 있는 빙원과의 서로 똑같은 공통점은 유체가 흐를 때 속도의 기울기가 전달 능력의 특정한 수의 역수를 곱한 형태라는 것이었다. 자,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죠. 이 문단의 내용에서 보면은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전달 능력은 뭐라 그랬지? 속도의 기울기 곱하기 점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5문단에 보면은 빙원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이다라는 말이 있었어. 이걸 통해서 요 두 정보를 합쳐야 5번의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서 추론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지. 자, 그래서 지금 뭐야? 곱하기의 형태가 나타난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이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을 자, 보기 1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교재를 봐주세요. 보기 1에서는 현탄핵은 액체의 작은 고체 입자가 분산된 물질로 자, 현탄핵은 액체의 작은 고체가 합쳐진 물질이다. 현탄핵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 속도, 기울기에 따라 점도 변화가 자, 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A 연구소는 현탄핵을 이용해서 방탄복에 쓰는 우수한 소재를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태넥을 이용해서 방탄복을 만들었는데 총알의 충격 가해지면 현탄핵이 분산된 입자 사이가 가까워지고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충격이 빠르게 가해질수록 변형의 저항 정도가 커진다. 자, 총알의 충격의 빠르기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 보기 1의 내용이라면 자, 보기 2에서 가나다가 있는데 맞는지 하나씩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탄핵은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각각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고, 자,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각각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맞는 선지. 방탄복에 이용하기 위한 내 연구소가 만든 현탄핵은 그 특징으로 보아 팽창성 유체겠군. 앞에서 그 팽창성 유체는 속도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점도가 커진다. 속도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점도가 커진다. 자, 그래서 나도 맞는 선지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미세한 입자 충격 시 현탄의 점도를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군. 자, 이것도 이 입자들 때문에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입자들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점도 바뀌게 하는 역할 맞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선생님도 완전 문과. 자, 당연히 이런 수학 물리적 지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정보를 잘 취합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공대 가는 친구들은 유체역학이라 그래서 아마 이걸 과목으로 공부할 겁니다. 공식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꼭 복습을 하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 계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추론하는 연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